멘토라서 공부하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장인은 기초를 잘 닦은 사람이 됩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모집단의 추정입니다. 페이지 182쪽. 간단한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용지를 모두 개표하여 조사하는 경우, 이 경우는 무슨 조사라 부르죠? 말 그대로 전수조사라 부른다. 그런데 출구조사라는 게 뭐냐면 그 투표한 인원을 전부 다 이게 누굴 뽑았어요? 물어보지 못하잖아. 그래서 출구 중에 나오는 사람, 어떤 지역구, 예를 들면 강남구, 서초구, 예를 들면 용원구, 맞죠? 진해구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부분만 일정하게 물어보는 거야.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출구에 나오는 사람한테 누구 뽑았어요? 그 대신 미디어는 알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에 그걸 조사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표본조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필요에 따라서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이 그림만 보세요. 모집단이라는 게 있죠. 엄마 모.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추출이라는 걸 할 건데 자 보세요. 추출할 때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추출과 그러니까 임의 추출인데 그 중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 밑에 놓습니다. 복원이라는 건 뽑아낸 인원만큼 다시 집어넣는 거야. 비복원은 뽑아냈는데 그걸 뽑아낸 걸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것을 비복원이라는 말을 쓴단다. 그럼 추출하면 추출한 집단을 뭐라 부른다? 표본이라는 말을 쓴단다. 영어로 샘플. 표본 뽑아내는 과정을 샘플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 영어는 몰라도 됩니다. 알겠지? 그럼 주로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조사해서 모집단을 미루어 짐작하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 추측. 이걸 우리는 추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그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 이항분포 기억나지? 이항분포는 어디서 나왔어? 이산, 확률, 변수에서 나왔지. 이산, 확률, 변수에서 셀 수 있는 그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적 구하는 거 기억나죠? 평균 정의, 분산 정의는 이번 시간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x는 따라가죠. 횟수, 1회 시행시 확률을 따라가잖아. 근데 횟수가 조금 많으면 이항분포에서 뭐가 된다?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를 썼었죠. 그럼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 새로운 확률 만들었었잖아. fx는 뭐라고 만들었어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별량 x 빼기 m 전체 제곱. 여기다 대입하면 거의 정형화됐지. 어떤 법칙? 큰 수의 법칙. 그래서 뭐가 나왔어? 이항분포 다음에 정규분포. 맞죠?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가죠. 다음에 또 설명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면 돼. 요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을 우리는 모집단 추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 이걸로 답을 모르잖아.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 세 글자로 무슨 화? 그쵸. 표준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 답지가 나왔었지. 그래서 이거의 잘 보세요. 이거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측하는 근거는 뭐다? 표준 정규 분포표 확률 변수 Z. 그래서 평균 0, 분산 1을 따라가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 여기에 답을 보고 거꾸로 가는 것을 추적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추측 또는 추정. 이게 모집단은 추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과정만 그래서 복습을 해오시면 모집단 추정은 금방 끝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고등수학이죠. 확률과 통계, 임의 추출. 자, 이것도 용어 정리입니다. 뭐 별건 없는데 임의 추출은 두 가지가 있댔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자, 복원을 읽어볼까 같이? 한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은 후 다시 추출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복원 추출. 용어는 안 어렵지? 비복원. 비자라는 건 안일비자를 나타내.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안일비자거든.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비복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는 제비뽑기 난수주사위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건 일종의 규칙이 있는 주사예요. 주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사 있잖아. 이 주사의 규칙은 일반적으로는 마주보는 두 합이 일정해야 돼요. 보통 1 다음에는 마주보고 있는 건 뭐지? 6이 나오죠. 2랑 마주보고 있는 거 5. 합이 일정하죠. 규칙이 있는데 난수 주사위 같은 경우는 규칙이 없는 걸 나타내. 아마 살다 보면 진짜 다각형, 진짜 한 18, 20각형이 나오면서 숫자의 규칙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난수 주사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난수표 이런 것도 있으면 표를 요즘 잘 안 나오긴 한데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할 때, 자 밑줄 그으세요. 필기할까요? 어떤 법칙? 이것도 일종의 큰 수의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 그래서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면 큰 수의 법칙을 쓰면 근데 모집단의 크기를 보통 한 300 정도를 둔다. 크기 몇 개? 약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N은 300개 정도 되면 그러든 복원이든 비복원이든 사실 같이 봅니다. 별 의미는 없어. 알겠지? 의미가 없어. 자, 그리고 보고 추출은 뽑아낸 걸 다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순열을 불러요? 그렇지. 중복 순열. 복습 한번 해줄까요? 설명해야 되겠나? 오케이, 땡큐. 비복원인데 한 개씩 뽑아내면 그냥 순열이잖아. 한 개씩 뽑아내니까 순서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동시에 N개를 뽑아내면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순열 차이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복습해달라 하세요. 참고로 우리 이거 NPR 동생들이 지금 시험 치죠. NCR 한 후에 R패 가죠. 맞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M-R 팩분의 M 팩 단 N은 R보다 크나 같고 R은 0보다 크나 같다. 이 리콜 써먹으려면 0팩은 얼마? 1. 굿잡. M팩은 얼마? MPN이라고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MP0 기억나죠? 정리 한번 해줄까 이거? 알아야 되겠죠? 필요하면 1. NCR도 나온 김에 해드릴게요. 한 김에. NCR의 의미는 뭔데? R팩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뽑아내기만 하는 과정을 우리는 MCR이라고 부르거든. 얘 정리하면 MPR 자리에 네이버할 거야. 이 정도는 평생 기억하세요. 시험 칠 까먹으면 안 된다. R팩 곱하기 N-R팩 분의 M팩. 근데 N이 R과 0의 어떤 관계야? 라고 묻거든. N은 R보다 크나 같고 R은 0보다 크나 같아. 하지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C0은 얼마였지? 1이었죠. 그리고 NCN은 얼마였어요? 1이었죠. 얘는 뭘 꺼낸댔습니다. 이 녀석을 써먹기 위해서 R 자리에 0을 대입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얘는 정리할 수 있죠. N명이 있는데 N명을 다 한꺼번에 뽑아내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유추한다면 다음 주 17일 날 수능 넣어죠? 수능 치는 날 아마 이거 넣을 겁니다. NCR은 뭘 같아? NC M-R과 같아. 또 1 곱하기 이거 기억나지? M-1 컨비네이션 R 더하기 1 곱하기 M-1 컨비네이션 R-1. 올해 수능에는 아마 이거 넣을 겁니다. 알지? 잘 봐라. 그리고 또 하나 더 R분의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 다 증명 가능하다는 거 필요하면 증명해달라 하세요. 개념벌이 확률과 통계 필수 예제 1번입니다.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물었어요. 건전지가 현대사회에서 건전지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겠어. 그걸 다 평균 수명을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보세요. 적합하다는 거야. 이건 경제적 여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돈이 많이 들잖아. 안 그래요? 그럼 포장한 걸 다시 다 까면 우와 이거 손해가 얼마큼 할 거냐. 그래서 이건 흔히 표본조사가 적합하죠. 또 총인구도 일부만 조사하는 나라가 여전히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인구를 생각해봐. 표본조사할까 전수조사가 있을까 지금?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적합하진 않아. 표본조사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지? 경제적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외국에는 이렇게 안 하는 나라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저 아프리카잖아요. 맞죠? 아프리카는 인구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 경제력이 떨어져서 그래. 알았지? 적합하지 않아? 표본조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적합한 총 인구를 어떻게 전체 인구 우리나라 인구는 총 조사 표본조사 안 합니다. 총 전체 조사한다. 저 반대로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알겠지? 이건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알겠지?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만약 못하는 시기면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일 거예요.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도 우리나라 기준에서 경제력 기준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건 전수조사가 맞아요? 아니면 표본조사가 맞아요? 그렇지, 전수조사 하는 게 맞다고요. have to. 알겠지? 틀렸어요. 과일은 만약 과일이 생산되는 게 우리나라 총 뭐 1년에 100개면 만약 100개면 생산된다면 전수조사가 맞지. 근데 과일이 얼마나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어? 수입도 얼마나 많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건 전수보다는 뭐가 적합해? 그렇지. 표본조사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앞으로 한 50년 후에 이게 개념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 기후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산되는 진짜 과일이 눈에 띄게 적어지면 하나가 비쌀 거 아니에요. 하나가 뭐 과일 하나가 사과 하나가 한 100만 원이면 이거 전수조사 할 수밖에 없지. 안 그래?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에서 생각하면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3쪽 통계에서 추출하는 개수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한 개씩 복원했어. 맞죠? 한 개씩 복원이랑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5개 숫자가 있으니까 첫 번째 뽑아낼 수 있는 공은 어떤 공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1부터 5까지 다 뽑아낼 수 있잖아. 근데 복원을 했으니까 두 번째 시행에서도요. 아니 만약 1에서 1이 나왔다 치면 2분에서도 1이 나올 수 있잖아요. 5가지네. 그럼 세 번째 공원도 마찬가지죠. 1부터 5까지. 결과 영향을 주니까 곱. 줄여서 어떻게 써요? 5파이 3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뒤에 표현보다는 앞에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면 뒤에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2번 다 뭘까? 한 개씩 비복원이야. 아하, 이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는요. 1, 2, 쭉쭉쭉, 3, 4, 5, 5가지 하나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만약 1이 나왔다 친다면 두 번째 시행에서는 1번 공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나왔던 공은 집어넣지 않으니까. 첫 번째 나왔던 그걸 제외해서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겠네. 그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에서 2가 나왔다 친다면 2를 제외한 3, 4, 5, 3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 이거 줄여서 뭐라 부르지? 5P3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번에는 동시에 3개를 뽑아냈는데 어이구 이거야 뭐. 이건 5C3 해주면 되잖아. 근데 저건 5C2 해도 괜찮지. 뽑아낼 3개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뽑아내지 않을 2개를 뽑아내는 방법과 똑같잖아요. 뭐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4쪽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용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좀 전에 그림 있죠? 추출을 할 때 기억나지?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클까요? 생각해 보세요. 표본 집단이 클까요? 그렇지. 당연히 모집단의 개수가 더 많겠지. 거기서 뽑아내는 추출이라고 부른댔지. 추출하는 개수를 n이랑 개수란 표현보다는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사이즈를 번역했거든. 나중에는 개수가 아니라 그냥 뭉치야. 큰 한 덩어리. 눈으로 봤을 때 이만큼 영역. 이해되지? 너 태어나기 전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일일이 다 세었을까? 아니거든. 이만큼 정도가 10,000명이면 이만큼 20,000명. 이거 합치면 30,000명 이렇게 봤던 거야. 그래서 약 100만 명을 추정한 거지. 그래서 그걸 직역하다 보니까 표본의 개수가 아니고 표본의 크기란 말을 쓴 거예요. 알겠지? 그래? 그럼 이제 이 집단,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M 분사는 시그마 제곱을 쓴다고. 이 녀석이 이항 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 또는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는 건데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뽑아낸 이 집단을 뭐라 부른다? 표본이라 부르고 표본 집단의 평균을 표본 평균, 표본 집단의 분산을 표본 분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
모집단이니까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분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밖에 없어. 하지만 이런 한글적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온단다. 만약에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확률 변수 x는 따라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한글로 굳이 쓰는 거 아니라 수학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능에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4쪽. 그러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요 얘가 조금 까다로워서 뒤에 바로에 있는 예를 먼저 한번 들어드릴게요. 먼저 외우시면 안 됩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5쪽 한번 펴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주머니에 0, 2, 4, 6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어. 이 모집단의 평균 분산 계산할 수 있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표 한번 봐봐. 우리가 이항 분포 표 맞죠? 이산 확률 분포표 맞죠? 0이라는 게 몇 개가죠? 확률은 0이 나올 카드의 확률은 0, 2, 4, 6이니까 한 번 뽑았을 때 0은 4분의 1이잖아요. 2는 4는 6도 이걸 확률 분포표라 부르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별량 0 곱하기 도수 4분의 1 2 곱하기 도수 4분의 1 뭔지 알겠지? 6 곱하기 4분의 1 실제로 계산하니까 평균은 얼마 나와? 계산이 좀 생략할 겁니다. 3이 나온 것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분산도 마찬가지지. 별량 제곱 곱하기 해당 도수의 총 합에다가 뭘 빼? 평균 제곱 빼주면 계산을 뭐라? 자, 좀 크게 볼 겁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자, 그 다음 과정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이산 확률 변수 또는 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거죠. 잘 봐. 이게 모집단인 거야. 다시 모집단을 한번 적어볼게. 모집단은 지금 숫자 카드가 0, 2, 4, 6이 있다고. 근데 모집단에서 몇 장을 카드를 뽑냐면 이 책에서는 한 장씩 2번 뽑을 겁니다. 첫 번째 나온 카드를 X1 잡고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X2로 잡을 건데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이 녀석의 표본 평균 읽어볼까? 표본 평균 다시 표본 평균 X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본 평균 X바의 정의는 그 나온 별량들의 평균인 거야. 그런데 평균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필기하세요. 새로운 new 별량입니다. 이 녀석을 읽을 때는 새로운 별량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모집단에서 2개를 빼내잖아. 그러면 첫 번째를 X1, 두 번째를 X2로 잡으면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을 건데 그걸 X바라는 표현을 쓴다. X바의 정의는 뭐냐고? 2분의 X1 더하기 X3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 아니 3개를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X바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는 거야. 4개를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X바는 4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된 거야. 그럼 N기를 뽑아내면 N분의 X1부터 Xn까지 합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른다고? 물론 읽을 때는 표본 평균 X바라 부르지만 내 제자들은 이렇게 읽어. 뭐라고? 새로운 별량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모집단에서 뽑아내지? 그럼 뽑아낸 걸 뭐라 부른다?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그 표본은 뭘 따라가냐면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해볼까요? X가 따라가. 평균 M, 시그마 제곱. M은 3, 시그마 제곱은 5지. 그러면 X바는 뭐냐면 여기서 X바는 뭐라고?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고 모집단이 표본 평균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사람들이 구해놓은 거예요. 그 뒷장에 바로 있습니다. X바는 따라가. 뭘 따라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그걸 해보니까 와 대단한 게 나와요. 평균은 똑같이 모집단의 평균이 나오고요. 분산은 n을 나눈 게 나온다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갑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5쪽 이어서 설명한다면 그래서 확률 변수 x바에 한번 보세요. x바는 잘 보세요. 표 봐봐. 여기 보세요. x1은 0, 2, 4, 6이 나올 수 있죠. x2도 0, 2, 4, 6 보고 추출이니까 그대로 넣을 수 있잖아. x1이 0이고 x2가 0일 때 x바는 뭐가 돼? 0이잖아. 2분의 0 더하기 0이니까 x1이 0이 나오고 x2가 2가 나오면
새로운 x바는 1이죠. 2분의 0 플러스 2. 0, 4면 2. 0, 6이면 3. 2, 0이면 1. 마찬가지야. 2, 6이면 4. 마지막 6, 6이 넣으면 6. 맞죠? 이걸 표로 작성한 게 이겁니다. x바가 0인 건 한 번 넣으지. 그래서 16번 중에 한 번. 이해되지? x바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4, 5, 6. 그런데 x바가 가질 수 있는 개수, 얘를 개수를 그랬다, 그지? 표현 잘 보세요. 이건 캡틴 x 이퀄 x바가 되는 거야. 여기서 x가 아니라 캡틴 x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0은 몇 번 나와? 한 번. 1은 몇 번 나와요? 읽어볼까요? 1은 몇 번? 2번. 2는 몇 번 나와? 3번이죠. 어떻게 비급치는지 알겠지? 그래서 쭉 마지막 6은 몇 번 나와? 한 번. 이해되지? 이게 바로 표본 평균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x바는 뭐라고? 이걸 읽을 때는 뭐라 부른다고?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쓴다. 근데 옆에다가 뭐라 적어? 새로운 별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다. 평균이라는 말이 붙여서 처음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그걸 새로운 확률 변수로 잡겠다고요. 새로운 확률 변수로 잡겠다는 겁니다. 알겠지?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하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다 이제. 요거 정리됐죠? 그럼 x바를 실제로 계산할 거예요. x바에 대한 평균. 한글로 바꾸면 뭐라고 보냐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다시 one more time.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two more time.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말이 좀 어렵죠? 표본 평균의 평균.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별량 0 곱하기 도수 16분의 1, 별량 1 곱하기 16분의 2, 쭉쭉쭉쭉쭉쭉 별량 6 곱하기 표본 평균 16분의 1. 계산 생략할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3이 나오는데 이 3이라는 것은 좀 전에 했던 모집단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그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사실 이런 과정을 직접 해보셔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내가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설명하는 거 말고 너네들이 꼭 그걸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 안 보고 해보는 과정들이 내신에도 나오고요. 수능에도 나옵니다. 2개가 안 되면 3개들 한번 보여줄 테니까. 알았죠? 시간이 좀 걸릴 뿐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마찬가지야. 그 표본 평균 x바에 뭐라 부르지 이건? 이거 뭐라 불러? x바에 뭐라고? 분산.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마지막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라는 말을 쓴다. 그 실제로 계산하면 돼. 별량 제곱 곱하기 해당 도수 총합에서 뭘 뺀다? 위에서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지. 2분의 5가 나왔잖아.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 모집단 요 앞에 보면 모분산이라는 게 기억나지? 모분산은 vx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녀석이 5가 나왔단 말이야. 알겠지? 좀 전에 계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2로 나누게 됐어. 2는 뭐지? 2는 뭐였어? 표본의 크기. 그렇지. 이건 표본의 크기 2로 나눈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감탄사를 통계에서 딱 2번 썼어. 이상 확률 변수에서 평균 구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랬지. 그럼 몰랐으면 이상 확률 변수에서 평균 곱하기, 별량 곱하기 동수를 300개 했었잖아. 근데 이항 공부를 아니까 그냥 뭐에다 뭘 곱해? 평균은 횟수 n에다가 p를 곱하면 평균 바로 나왔잖아. 거기서 감탄사 한번 저질렀잖아. 분산은 NPQ였잖아. 얘도 사실은 이제 바로 씁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표본 집단의 평균은 뭐 같다?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다시 x바의 평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뭐 같다? 모 평균과 일치하고 기억 과정이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x바의 분산은 모 평균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나눈 것 같다. 알겠죠? 우선 눈에만 좀 담아두세요.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5쪽.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옆에다 적어둘까요? 경험식입니다. 그냥 외우면 안 된다. 반드시 유도 후에 숙지를 한번 해보세요. 시키지 아니해도 스스로 할 수 있죠? 한 번은 꼭 해보세요. 그걸 해봐야 나중에 수능 문제도 풀어냅니다. 알았지? 이것만 외워서 푸는 문제는 몰라. 내신에는
맞출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반드시 유도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반드시 유도해서 한번 해보세요. 책이 없는 것도 필요하면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분을 따른다면 표본평균 X바는 다시 표본평균 X바는 one more time 표본평균 X바라는 거 새로운 별량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책에 있지만 X바의 정의는 뭐라고? N분의 몇 개를 뽑아냈어? N개를 뽑아냈으니까 X1, X2부터 쭉쭉쭉쭉쭉쭉 XN. 그냥 표면적으로는 표본평균이라는 말을 쓰지만 내 제자들은 뭐라고 읽어? 새로운 별량이라고 읽으세요. X바는 근사치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정규분포 X바는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랬어야 됩니다. X바는 물결을 따라간다는 얘기다. 따라간다.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식? 경험식이라고 한 거예요. 알았지?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네. 이번도 같이 읽어볼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대부분 이거는 거의 고등수학에서는요. 웬만하면 이항분포가 주어집니다. 필기해두세요. 나머지는 대학 가서 배우세요. 이항분포 주어집니다. 그때 n이 충분히 크면 어떤 법칙? 큰 수의 법칙이라고 했어. 그럼 근사치적으로 뭘 따라간다?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자, 요만큼 따라갑니다. 그럼 뭘 따라가? 똑같은 거야. 뭘 따라가게 만든다? 확률분 x는 수가 크면 이렇게 쓴다고.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 정규분포는 좀 했잖아. x바는 뭘 따라간다?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7쪽 필수에 대해서 3번입니다. 잘 어렵지 않아? 자, 이걸 뭐라 부르지? 이 표를 뭐라 부르지? 확률 분포 표라는 표현을 쓰죠. X를 뭐라 부른다? 두 글자로 별량. 이걸 뭐라 부르지? 니은을 도수라 부른댔다. 그래서 별량 도수에 대한 평균 분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지. 평균 계산해볼까? X에 대한 평균은 뭐라고 써요? 별량 곱하기 해당 도수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나오죠. 계산을 뭐가 더 들어? 2가 나오죠. 괜찮지? 그럼 VX는 별량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냥 VX를 부를게. 별량 제곱 곱하기 해당 도수부터 쭉 해서 별량 제곱 곱하기 4분의 1 해서 평균 2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괜찮죠?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별량 1 빼기 평균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4분의 1 쭉 해서 어디까지? 별량 3 빼기 평균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해당 도수 4분의 1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뭐가 나오더라? 그렇지. 2분의 1이 나온다고.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뭔지 알겠지?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을 계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집단? 그렇지.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집단에서 몇 개를 빼야 되는데? 4. 필요하면 유도해 드릴게요. 새로운 확률 변수 X바는 뭐지? 자, X바는 뭐라고 읽는다? 표현 평균이라 부르지만 새로운 별량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지. 영어로 new 별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X바의 정의는 뭐다? 뭐라고? 4분의 X1, X2, X3, X4라고. 이미 추출하는 경우는 맞죠? 나올 수 있는 건 X1이 1, 1, 1, 1, 1, 1, 2, 1, 2 뭐 이런 식으로 1, 3, 4, 3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4, 4, 4, 4 표를 작성해도 해도 되지. 하려면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생략할 겁니다. 이 과정은 중략해도 괜찮지? 시간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녀석에서의 평균은요. 맞아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거의 한글적 표현이 이겁니다.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다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그냥 이 X바라고 부르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이건 뭐와 같다? 위에서 구한
모평균 small m과 같다는 겁니다. 바로 써보세요. 유도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건 내 쌤이 감탄사 와우 바로 써먹는 거예요. 알았죠? 알아되겠죠? 땡큐. 그래서 이거 바로 넣는다고. 시간만 넉넉하다면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으면. 자, 두 번째. 얘를 뭐라 불러? 표본평균 x바의 뭐? 분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x바의 분산. 알겠지? 그냥 vx바라 부르지만 표본평균 x바의 분산이란 말을 읽으세요. 이건 모분산. 위에서 모분산이 뭐였어? 2의 제곱,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그걸 뭘로 나눈다? 표본의 크기. 그렇지? 4로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2분의 1을 4로 나누면 답은 8분의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9쪽에 필수의 예제 4번 수능형 문제입니다. 어떤 자판기에서 생산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 표준편차 뭘 따라간대?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 음료수의 용량을 확률변수 x라 잡을 거예요. 자, 이거 기억 문장을 수학으로 표현해 볼까? 확률변수 x는 뭘 따라간다? n, 150, 150, 5 제곱을 따라간다고. 이게 무슨 집단? 모집단이야. 여기서 몇 개를 추출한다고? 표본의 크기는 100개네. 100개를 추출했을 때 표본 집단에 넣어지. 표본 집단에서 반드시 새로운 확률 변수 뭐라 한다? 표본 평균이라고 해서 그렇지. 표본 크기 x바는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했다. 이건 뭐로 써요? 뭐분의 100부대 x1, x2부터 뚜루루루루 뚝 해서 x100까지가 되겠네. 맞죠? 근데 이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표본 집단은 뭘 따라간다? 역시 x반은 따라간다. 뭘 따라간다?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써요? 평균 150, 분산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은 5제곱이지만 표본의 크기가 얼마였어? 100이었으니까 100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 그래서 계산은 뭐야? 150, 100분의 25니까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을 따라가네.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 쓴다고. 그런데 보세요. 이걸 구하래요. 근데 힌트는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림 항상 그려. 좀 이따 필기 하세요. 식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시간 줄 테니까. 잘 보세요. 평균 얼마? 150. 시그마가 2분의 1이잖아. 약간 뾰족한 이런 모양이죠. 맞아? 그런데 뭐 이상? 149 이상. 뭐 이하? 151 이하라고 해서 이 높이는 똑같죠? B급 치면 이 넓이의 합을 물었어. 바꿔 얘기하면 확률의 합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다가 바로 뭘 적는다? 조금만 더 적어볼게. 따라가죠.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다는 건 뭐다? 표준화 해주는 거지.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잘 보세요. 뭐네? 표본 평균의 뭐? 표준 편차. 여기서는 이 정규 분포 요걸 따라갔잖아요. 그지? 그래서 뭘 쓴다? 2분의 1분의 새로운 확률 변수 x바 빼기 평균. 여기서는 150을 쓰면 돼요. 똑같잖아.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표준 편차분의 별량 빼기 평균. 맞지? 이걸 따라가면 결국 Z가 나오고요. Z는 따라가죠. 뭘? 0,1을 따라간다고. 맞나? 그래서 그림을 같이 그리라고 해도 이제 가로축은 X바축이 아니라 Z축이 되는 거야. 150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시그마가 좀 커져도 작아져요. 2분의 1에 비해서. 커지다는 것은 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149를 표준화할까? 사실 암산 되죠. 하지만 전체를 적어줄게.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표준 편차분의 2분의 1분의 별량 빼기 평균 149 빼기 평균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이 마이너스를 여기 적어주면 돼요. 151도 마찬가지겠지. 안 해도 되겠죠?
왜? 이 거리나 이 거리 똑같잖아. 그러면 이 거리랑 이 거리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얘는 뭐가 넣을 수밖에 없다. 2가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 확률과 B급진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식은 P는 Z와 같다. Z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는 것은 0부터 2까지를 몇 배? 2배 해주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0.4772에 그냥 2배가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이해되나? 이게 다예요, 사실은. 알겠죠? 이게 다예요. 이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수능에 나올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개념을 이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9쪽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앞서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짐의 무게가 있어. 평균이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이거를 수학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짐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왜? x 바가 있네? 뭔지 알겠지? 다른 문제 잡으면 조금 헷갈리니까 같은 문제. x는 따라가죠. 정규분포. 평균 18,4제곱을 따라간다고. 이걸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표본의 크기는 몇 명이야? 몰라. 그냥 n명. 표본의 크기. 맞죠? 근데 정규적으로 따라가지. x바라는 걸 쓴다. x바는 언급해야 되겠죠? 읽을 때는 표본 평균 x바라는 표현을 쓰지만 내 제자들은 새로운 확률 변수란 말을 쓰세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지. 뭘 따라간다? 평균 18, 뭘 나눠준다? 표본의 크기. 자, 이거 경험식이라고 반드시 그냥 외우면 안 된다. 한 번은 유도해보려. 한 번은 개념머리 정도 수준 안 벗어나도 된다. 알았지? 이걸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자, 이만큼 문장 구조를 또 수학으로 바꿔볼까? 이만큼 보겠습니다. 이 니은의 문장 구조를 자, 쌤처럼 한다. 확률이 17 이상 x바가 19 이상의 확률이 0.8664래. 맞지? 근데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네. 이 모범 답이라고 했지. 그럼 이걸 뭐 해주면 좋을까? 얘를 써먹기 위해서 뭐 한다? 무슨 화? 표준화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만들어. 읽으면서 해라. 표준 편차분의 별량 빼기 평균. One more time. 표준 편차분의 별량 빼기 평균. 다시 바꾸면 표준 편차분의 편차. 맞지? 표준 편차 얼마요? 루트 n분의 2. 4네 4래. 분의 확률 변수 별량 x바 빼기 평균 18이 들어간다고. 맞지요? 바로 표준할 수 있겠지?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이거? 자, 그래서 이 녀석과 똑같은 거. 이 녀석과 똑같은 걸 바로 쓰겠습니다. x바를 z로 바꾸러죠. 17은요.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4분의 별량 17 빼기 18이잖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분자 올라가지. 근데 그거랑 같아. 뭐보다? 루트 n분의 4분의 별량 19 빼기 평균이잖아. 그럼 계산하면 1이 되겠네. 그래? 근데 0을 기준으로 잡고 대칭이잖아. 이건 뭐 같아? 2배의 0 이상. 그거 바로 바꿨을까? 4분의 루트 n 이하. 그런데 이 녀석이 이 파란색 것 같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이 절반이니까 얼마가 돼? 0.4332와 같으면 되네. 0.4332이려면 4분의 루트 n이 뭐와 같으면 돼? 1.5와 같으면 되지. 자, 기껏 해봐 이 정도가 수능에 나옵니다. 루트 n은 6, n 값은 36라고 쓰시면 됩니다. 조금 돌아가는 감이 있지만 앞서 4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안 그래도 되겠죠?